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첫문을 열자 바닥에 놓인 쌀 포대 옆에서 아버지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의 2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단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눈물 같은 건 평생 흘리지 않을 것 같던 사람. 그런 아버지가 낯선 골목, 곰팡이 냄새 나는 방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마른 노인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노인을 도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지갑에서 돈을 훔쳐간 범죄자. 그런데 지금 그 노인은 제 아버지가 평생 찾지 못했던 은인이었어요. 모든 게 이상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갑 1개가 굴러떨어진 터미널 바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깊은 과거로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퇴근길 버스터미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짐을 끄는 소리, 발소리, 안내방송이 뒤섞여 시끄러웠어요. 저는 서둘러 매표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고향에 다녀오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허리춤이 가벼웠어요. 순간적으로 손이 뒤로 갔습니다. 바지 뒷주머니가 비어 있었어요. 지갑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카드, 신분증, 그리고 방금 찾은 현금까지 모두 들어 있었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제 지갑을 가져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떨어뜨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입구 쪽으로, 계단 쪽으로, 벤치 쪽으로. 하나하나 시선을 낮춰 바닥을 훑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얼굴 가득 주름이 패인 노인. 그의 2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노인은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지갑을 열었어요. 카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제자리에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현금 칸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돈이 줄어 있었어요. 분명 몇 장 있었던 지폐가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천천히 들었어요.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라면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비닐봉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안에 든 라면 3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저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까요?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굶고 있어서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떠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갑 안에 남은 현금을 꺼냈습니다. 잠깐요. 노인이 멈췄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라면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저는 노인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노인은 받지 않으려 했어요. 손을 뒤로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받으세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몇 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손에 든 라면 봉지.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냥 돌아서려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라면 3개. 그게 전부일까요? 손주가 굶고 있다고 했는데 라면 3개로 충분할까요? 저는 노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노인이 뒤를 돌아봤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게요. 저는 터미널을 나와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입구를 지나 식료품 코너로 갔어요. 쌀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작은 포대부터 큰 포대까지 여러 종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중간 크기의 쌀 포대를 골랐습니다. 들어올리니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다시 터미널로 돌아왔어요. 노인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선 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쌀이에요. 라면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노인은 손을 내저었어요. 안 돼요. 이건 너무.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저는 쌀 포대를 들고 노인을 따라 나섰어요. 집까지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들고 갈 수 있어요. 혼자 들기엔 무거울 거예요. 노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터미널을 나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건물들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어요.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한참을 걷다가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노인이 말했어요. 건물은 2층짜리 낡은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계단 난간은 녹슬어 있었어요. 노인은 1층 끝방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냄새가 퍼졌습니다. 곰팡이 냄새. 습기와 오래된 먼지가 섞인 냄새였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노인이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겨우 켜졌습니다. 방 안이 드러났어요. 좁았습니다. 창문은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작았어요.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반대편에는 남자 하나가 누워 있었어요.
3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 벽을 향해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노인이 쌀 포대를 받아들었습니다. 여기 놓을게요. 그는 쌀을 부엌 한쪽에 내려놨어요.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싱크대 하나와 낡은 가스레인지, 그게 전부였어요. 노인은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불을 켰어요. 밥 먼저 할게요. 그는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익숙했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디 앉아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는 여전히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냄비 안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껑이 덜컹거렸어요. 노인은 밥이 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움직였어요. 밥이 다 되자 노인은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내밀었어요. 먹어.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초점 없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입에 넣기 시작했어요. 숟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입, 두 입, 세 입. 아이는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밥을 삼켰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또 붉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남자는 여전히 눈만 움직였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벽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어요.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바닥에 앉았어요. 노인도 앉았습니다. 손주 아버지예요. 노인이 누워있는 남자를 가리켰어요.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허리를. 남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는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그 뒤로 일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이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거의 비었어요. 노인이 다시 밥을 퍼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떠났어요. 작년에. 노인은 계속 말했어요. 남편이 일 못하니까 애 데리고 살 수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애만 두고 갔어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도 일을 나갔었는데 요즘은 몸이 안 따라줘서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어요. 지갑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노인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날 밤 그 방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노인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좁은 방, 곰팡이 냄새, 밥을 먹는 아이의 모습, 움직이지 않는 남자, 그리고 눈물을 참는 노인.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갔어요. 손에는 쌀 한 포대와 반찬 통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또? 그냥 지나가다가요. 저는 쌀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받지 않으려 했어요.
지난번에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이가 먹어야 하잖아요.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쌀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골목을 찾았어요. 쌀, 반찬, 가끔은 과일도 들고 갔습니다. 노인은 매번 고개를 숙였어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계속 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헬쑥했던 얼굴에 살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옷도 바뀌었어요. 노인이 어디서 구했는지 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는 이제 저를 보면 고개를 까딱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는 횟수가 줄었어요. 대신 말을 조금씩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손주가 요즘 밥을 잘 먹어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작은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노인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를 보기도 하고 아이를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제게 물었어요.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고향 이름을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거기 출신이세요? 네.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버지 이름을 말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컵을 들고 있던 손에서 물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그분 자녀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 친구였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친구요? 네. 아주 오래전이에요.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끊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창피했어요. 계속 도움만 받는 게. 그래서 소식도 안 하고 살았어요. 미안했어요. 그분한테. 저는 멍하니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정해진 일이었을까요? 아버지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노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꼴로 어떻게. 아버지가 알면 좋아하실 거예요. 안 돼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왜? 혹시 옛날에 아는 분 중에. 저는 노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 들었어? 직접 만났어요. 그분을. 뭐?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디 계셔? 지금 어디 계시는데? 저는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지금 간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떨림, 그리고 간절함. 다음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그 골목을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골목을 응시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우리는 건물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1층 끝방 문 앞에 섰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과 아버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야.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어깨를 잡았어요. 들어가자.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 바닥, 창문, 그리고 구석에 앉아 있는 아이. 그리고 누워 있는 남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네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자네가 나한테 해준 것 기억해?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빚쟁이한테 쫓겨다닐 때 자네가 돈 빌려줬잖아. 자네 집까지 담보로 잡히면서.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괜찮았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자네 그 뒤로 집 잃었잖아. 나 때문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내가. 아니야.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 잘못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방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 가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 여기서 나가. 내가 집 구해줄게. 안 돼. 노인은 손을 내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신세졌어. 신세는 무슨?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아니야.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30년 동안 자네 찾았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 그런데 연락이 끊겼잖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아버지는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야.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손주예요. 노인이 대답했어요. 아들이 다쳐서 일을 못해요. 아버지는 누워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병원은 갔어? 돈이 없어서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병원 데려가자. 안 돼요. 그건 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노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그 방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노인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전 일들, 함께 일했던 곳, 어려웠던 시절, 서로 도왔던 순간들. 그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방 안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아이는 구석에 앉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남자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고개를 조금 돌려 우리를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고맙다. 네. 자네가 찾아줘서.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미안했어.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바쁠 거야. 뭐 하실 건데요? 집 알아봐야지. 그리고 병원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갚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지갑 하나가 떨어진 터미널 바닥. 그곳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 노인을 따라갔던 골목. 그리고 아버지와 노인이 재회한 순간.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정해진 일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우연 혹은 필연 덕분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 30년 동안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인연이 한 가족을 구했다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바쁠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 집을 알아봐야 하고 병원도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무거웠던 뭔가가 내려놓아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일어났어요. 우리는 아침을 먹고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병원이었어요. 노인의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우리는 노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노인이 나왔어요. 왔어요. 노인의 얼굴은 어제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들 데리고 나갈게요.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워있던 남자를 일으켰어요. 남자는 신음을 냈습니다. 아파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가자. 제대로 치료받아야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자를 부축해서 차까지 데려갔어요. 노인과 아이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옆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노인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남자를 진찰했어요. 허리를 눌러보고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언제 다치셨어요? 작년에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은 안 가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부터 해봐야겠네요. MRI 찍어봅시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노인은 손을 비볐어요. 아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불렀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나왔네요. 여기 이 부분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치료 가능해요? 네.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수술이요?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수술 과정, 회복 기간, 비용까지. 노인은 듣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비용이 제가 낼게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너무 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때 하죠.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노인이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리는 다시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를 방까지 데려다 줬어요. 남자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다음 주면 나아질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아버지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도 알아봐야 해. 지금요? 응. 빨리 옮겨야지. 우리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은 번화가 한쪽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 남자가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알아보러 왔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떤 집 찾으세요? 방 2개, 햇빛 잘 드는 곳이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군데 괜찮은 곳이 있어요. 보러 갈까요? 네. 우리는 중개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첫 번째 집은 낡은 아파트였어요. 3층에 위치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햇빛이 들어왔어요. 창문이 컸습니다. 방은 2개였고 부엌도 넓었어요. 아버지는 방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이 집 괜찮네요. 보증금이 좀 있어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얼마예요? 금액을 듣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바로 계약하시겠어요? 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했어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아버지는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다시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노인이 나왔어요. 집 구했어요. 아버지가 열쇠를 보여줬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벌써요? 네. 다음 주부터 이사할 수 있어요.
노인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감사는 무슨. 아버지가 말했어요. 자네가 30년 전에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아버지는 노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주 수술 날이 왔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노인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남자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손을 흔들었어요. 잘 다녀와. 수술은 4시간 걸렸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노인은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 깨어나요? 곧 깨어날 거예요. 회복실로 옮겼으니 조금 있다가 만나보세요. 우리는 회복실로 갔습니다. 남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수고했어. 1시간쯤 지나자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응. 여기 있어. 남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술 끝났어요? 응. 잘 됐대.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행이다. 우리는 남자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일주일 후 남자는 퇴원했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활치료 꾸준히 받으면 더 좋아질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병원을 나와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노인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여기가. 네. 여기에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졌어요. 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정말 좋네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는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처음으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앞으로 잘 지내요. 노인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아버지가 말했어요. 자네가 옛날에 나한테 해준 것, 이제 조금 갚은 거야.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우리는 그날 저녁 새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노인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이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먹지 않았어요. 천천히 한 입씩 씹으며 먹었습니다. 남자도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아버지와 노인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일했던 시절, 어려웠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헤어졌던 30년. 그때 왜 연락 안 했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미안했어. 노인이 대답했어요. 자네한테 계속 도움만 받는 게.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은 무슨? 아버지가 말했어요. 자네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망했어. 그건 아니야. 아니긴. 자네가 돈 빌려주지 않았으면 난 끝이었어. 아버지는 잠시 멈췄어요. 그 돈 갚지 못해서 미안했어. 괜찮아. 그건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있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 그 돈 때문에 집까지 잃었잖아.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그래도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 그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새 집을 방문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은 더 자주. 아버지는 노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을 하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30년 동안 끊겼던 이야기들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목발을 짚고 걸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2달 후에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이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남자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도와줬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자리를 알아봤어요. 한 달 후 남자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안정적인 곳이었어요. 첫 월급 받았어요. 남자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등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점 적응했어요. 친구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아버지, 이거요. 노인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집 하나가 그려져 있었어요. 창문이 큰 집. 그 앞에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이. 우리 집이에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림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예쁘다. 노인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어요. 매일 그 그림을 봤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시원해졌어요. 어느 가을날 우리는 모두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아버지, 노인, 남자, 아이, 그리고 저.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었어요. 아이는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남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노인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응. 노인이 대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다행이다. 자네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덕분이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서로 도운 거야.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로 도운 거지.
우리는 한참을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피곤한지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가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공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거리를 함께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갑 하나가 떨어진 터미널 바닥. 그곳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노인. 그리고 그 노인이 아버지의 은인이었다는 사실. 모든 게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우연 덕분에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졌고, 한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30년 동안 짊어졌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노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 아니야. 오늘은 늦었어. 아버지가 말했어요. 다음에 올게. 그래. 조심히 가. 우리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아버지가 말했어요. 고맙다. 왜요? 자네가 찾아줘서.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사람을. 우연이었어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중요한 건 다시 만났다는 거야.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다고. 끊어질 것 같던 인연도 다시 이어지고,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현재 진행률 약 20%, 약 1만 500자우만 자.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노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간 있으면 한번 와줄래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노인의 집에 도착하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 인사예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해서 미안했어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우리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음식은 정성스러웠어요.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간 음식들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으며 노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정말요? 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요. 노인은 상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단한데요. 손주가 요즘 그림을 정말 좋아해요. 노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들도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노인은 잠시 멈췄어요. 모두 자네들 덕분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네들이 없었으면 우린 여기까지 못 왔어. 노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고마워. 우리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노인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겨울도 이랬어. 뭐가요? 눈이 많이 왔었지. 노인은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그때 자네가 내 집에 찾아왔었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다고 했지. 응.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 노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잡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왜? 자네가 친구니까. 노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야지.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그 빚 다 갚았어? 응. 5년 걸렸지만 갚았어. 다행이다. 하지만 자네 집은 못 지켰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괜찮아. 그건 내 선택이었어. 선택이라고 하기엔. 됐어.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지난 일이야. 이제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자네 덕분에 나도 다시 일어섰잖아. 노인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린 서로 빚진 게 없어. 아버지도 웃었어요. 그래. 이제 없어. 우리는 한참을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 노인은 우리를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주 놀러 와요. 그럴게요. 손주도 자네들 보고 싶어 해요. 저희도 보고 싶어요.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길을 조심히 걸으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노인은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응? 행복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30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게 풀렸으니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이제 편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창 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어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 노인과의 만남, 아버지와 노인의 재회, 그리고 바뀐 모든 것들. 모든 게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지금은 필연처럼 느껴졌어요. 그 모든 일들이 연결돼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결국 모두가 연결돼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노인의 집에서 먹은 식사, 함께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내리던 눈,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다시 읽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이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일기를 다 쓰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으니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노인의 집에서 함께 새해를 맞이했어요.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도요. 아이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몸을 데웠어요.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이는 새해 소원을 말했어요. 저는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노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남자도 소원을 말했어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해서 가족을 더 잘 돌보고 싶어요. 잘하고 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 노인은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건강하게 손주 크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분명히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새해 첫날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오후가 되어 우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까지 걸었어요. 날씨는 추웠지만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아이는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남자는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노인과 아버지는 나란히 걸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3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때는 하루하루 살기 바빴으니까. 맞아. 내일 걱정에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았지. 그래도 지나고 보니 그때가 그립기도 해. 왜? 젊었으니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젊었고 힘들었지만 희망은 있었으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희망은 있었지. 지금도 있어. 뭐가? 희망. 아버지가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희망이야. 노인은 손주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한참을 공원에 있었어요. 해가 기울 때까지.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밤이 되어서야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럴게요.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참 좋았다. 저도요.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그럴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요. 아버지는 웃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집까지 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함께 먹은 떡국, 나눈 대화들, 공원에서의 산책,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노인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 좋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네요.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네, 그럴게요. 노인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대리가 됐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축하해. 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한 거지. 남자는 웃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성적도 올랐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반에서 5등 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대단한데? 노인이 아이를 안아줬어요. 우리 손주 정말 잘하네.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우리는 모두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로 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조개를 주었어요. 남자는 아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노인과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좋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좋아.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흐르는 것 같아. 노인이 말했습니다. 밀려왔다 물러가고. 맞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도 결국은 계속 흘러가지. 응.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네를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밤에는 모닥불을 피웠어요.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소중했어요. 아이는 노인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노인은 손주를 안고 조용히 흔들었어요. 행복해? 제가 물었습니다. 응. 노인이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해. 저는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불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별이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났어요.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을 봤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해가 바다 위로 솟아올랐어요. 와! 아이가 감탄했습니다. 예쁘다. 우리는 말없이 해돋이를 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고. 끝난 것 같던 인연도 다시 이어질 수 있고, 망가진 것 같던 삶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서로 손을 잡는 거라고. 해는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밝아졌어요.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오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꼭 다시 와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 나무, 건물, 사람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노인의 집 앞에서 내렸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자네들도.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방에 들어갔어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좋은 추억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좋은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며. 현재 진행률 약 40%, 약 2만 천자우만자.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어요.
노인은 아이와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물이 시원해요. 아이가 소리쳤어요. 노인은 웃으며 손주를 봤습니다. 조심해서 놀아. 아이는 신나게 물놀이를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노인은 그늘에 앉아 지켜봤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남자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또 승진할 수도 있대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대단하구나. 노인이 대답했어요. 힘들지는 않아? 괜찮아요. 할만해요. 남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노인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침대에 누워만 있던 아들. 지금은 당당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어느 여름 저녁 노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시간 있어요? 네, 왜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와 아버지는 노인의 집으로 갔어요. 노인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연락했어요. 며느리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를 보고 싶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언제 연락했어요? 어제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1년 만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떠난 걸? 네. 노인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은 뭐래요? 모르겠어요. 아직 말 안 했거든요. 노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죠. 그런데 결정은 아들이 해야 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날 저녁 남자가 퇴근했어요. 노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연락했어. 남자는 멈췄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이를 보고 싶대.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결정해. 노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야 해. 남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남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1년 전 아내가 떠나던 날이 떠올랐어요. 미안해요. 더는 못하겠어요. 아내는 짐을 쌌습니다. 아이는? 당신이 돌봐요. 나는 못 키워요. 잠깐만 기다려줘. 내가 나아지면. 언제요? 언제 나아져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아내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문이 닫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날의 기억을 떨쳐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자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만나보겠어요. 정말? 네. 얘기는 해봐야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남자는 전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기로 했어요. 주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여자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 지친 눈빛. 왔어요.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응. 남자는 앉았어요.
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일은? 다시 시작했어요.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허리는요? 수술했어요. 나았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는 잘 지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보고 싶어요. 왜 떠났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누워만 있고 돈은 없고. 나도 버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 됐어요. 여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남자는 여자를 바라봤어요. 아이를 왜 두고 갔어요?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떠난 거예요? 네. 여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최악이었어요. 후회해요? 네. 정말 많이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가 엄마 찾아요? 아니요. 안 찾아요? 네.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버렸으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이를 보고 싶으면 보세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천천히 만나야 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가 놀랄 테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약속 지켜야 해요. 무슨 약속요? 만나기로 한 날은 꼭 와야 해요.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시 실망시키면 안 돼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와요. 고마워요. 여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네. 남자는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많았습니다. 옳은 결정을 한 걸까요? 아이에게 좋은 일일까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인이 물었어요. 어땠어?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네. 천천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한테 엄마는 필요하니까. 노인이 말했어요. 기회를 줘야지.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겠죠. 다음 주 여자가 왔습니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여자는 멀리서 아이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가. 응. 남자가 대답했어요. 많이 컸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여자를 봤어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아이에게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안녕. 여자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대답했어요. 나 아는 사람이야.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야. 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잘 지냈어? 네. 학교는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다행이다. 여자는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그들은 1시간 정도 공원에 있었어요. 여자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림 이야기. 아이는 천천히 마음을 열었어요. 시간이 되어 여자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자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여자는 아이를 한 번 더 보고 돌아섰어요. 공원을 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그 사람 누구예요? 아빠 친구야. 또 만나요? 그래. 또 만날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남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야. 그날 밤 남자는 노인에게 말했어요. 오늘 만났어요. 어땠어?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아이가 또 만나고 싶대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잘 됐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가면 돼. 노인이 말했어요. 급할 것 없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날 이후로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공원에서, 그 다음에는 카페에서, 점점 자주, 점점 오래. 아이도 여자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어요. 저 아주머니가 누구예요? 남자는 멈췄어요. 왜? 친구들이 그 아주머니가 엄마 같대요.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제 엄마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해줬어요? 놀랄까봐. 엄마가 왜 안 계셨어요? 남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엄마도 힘든 일이 있었어. 나 때문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남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날 버린 거예요? 아니야. 그럼 왜요? 남자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아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자는 아들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여자에게 전화했어요. 아이가 알았어요. 뭘요? 당신이 엄마라는 걸.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친구들이 말했대요. 아이가 뭐래요? 울었어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뭘요? 왜 떠났는지, 왜 돌아왔는지. 아이가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죠. 다음 주 여자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셋이 함께였어요. 남자, 여자, 아이. 카페에 앉아 여자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힘들었어. 왜요? 아빠가 아프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나버린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여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아니야.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여자는 아이를 봤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럼 왜 왔어요? 너를 보고 싶어서. 이제 와서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필요 없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 있으면 돼요. 미안해. 가요.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오지 마요. 아이는 카페를 나갔어요. 남자와 여자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미안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날 미워해요. 당연해요. 남자가 말했어요. 버려졌으니까.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모르겠어요.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요. 정말요? 네.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하니까. 남자는 카페를 나갔어요. 여자는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진행률 약 60%, 약 31,500자 5만 자.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선선해졌어요. 아이는 여전히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보며 걱정했어요. 괜찮아? 네. 아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학교에서도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연락했습니다. 요즘 아이가 좀 이상해요. 무슨 일이에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요. 알겠습니다. 신경 쓸게요. 노인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응? 엄마가 왜 날 버렸어요? 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내가 나빠서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노인은 아이를 안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요? 엄마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아빠도 힘들었고. 그래. 맞아. 그런데 우린 안 떠났잖아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엄마만 떠났어요? 미안해. 노인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해. 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노인의 품에서. 그날 이후로 노인은 걱정이 깊어졌어요.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노인의 집을 방문했어요. 요즘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요? 네. 아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는 아이를 상담센터에 데려갔어요. 상담사는 아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꾸준한 상담이 필요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미워요. 아이가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왜 미워? 날 버렸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네. 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동시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네. 엄마니까.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구나. 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상담사는 아이를 다독였어요. 천천히 정리해보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학교에서도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도 놀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자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는 계속 기다렸어요. 연락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여자가 노인에게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노인은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지내요? 좋아졌어요. 많이요. 다행이네요.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 때문에 힘들었죠? 괜찮아요. 미안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노인이 말했어요. 하지만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어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은 차를 내왔습니다. 아이가 결정해야 해요. 아이가 날 용서할까요? 모르겠어요. 노인은 솔직했어요.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노력할게요. 좋아요. 여자는 차를 마시고 일어났어요. 아이한테 전해주세요. 뭘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할게요. 여자는 집을 나갔어요. 노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여자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날 저녁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누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어? 차 냄새가 나요. 아이는 코를 킁킁거렸어요. 엄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대. 그리고 사랑한대. 아이는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나도 엄마 보고 싶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미운데 보고 싶어요. 아이는 울먹였어요. 이상하죠? 아니야. 노인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럼 만나도 돼요? 내가 원하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고 싶어요. 다음 주 아이와 여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에서였어요. 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안녕.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대답했어요. 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떠났어요? 엄마가. 약했어. 약해서요? 응. 힘든 걸 견디지 못했어. 여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 비겁하게. 나도 버리고요? 응. 엄마가 최악이었어. 여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아이는 울었어요.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이제 안 떠나요? 안 떠나.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떠나. 약속해요? 약속해. 여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뻣뻣했어요. 하지만 점점 힘을 빼고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노인과 남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잘 됐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노인이 대답했어요. 정말 잘 됐어. 그날 이후로 아이와 여자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점점 자주 만났어요.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노력했어요. 약속은 꼭 지켰습니다. 아이와 만나기로 한 날은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처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여자는 울었어요. 응,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 떠나요? 안 떠나. 절대. 여자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엄마는 여기 있을게.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꽃 구경을 갔습니다. 노인, 남자, 아이, 여자, 아버지, 그리고 저.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예쁘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여자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잘 됐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 자네가 찾아줘서. 노인은 아버지를 봤어요. 자네가 없었으면 우린 여기까지 못 왔어. 아니야.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 옆에 있어줬다는 게 큰 힘이 됐어. 노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행복해? 노인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이가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는 여자 옆에 앉았어요. 여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뭐가? 돌아와줘서. 여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왜요? 용서해줘서. 여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뻐서. 노인이 대답했어요. 정말 기뻐서 그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여자가 대답했어요. 우리 자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 자주 나오자. 우리는 공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노인의 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들어가서 차라도 마시고 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늦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다음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요.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 참 좋았다. 네. 저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맞아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그럴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벚꽃, 웃음, 따뜻한 순간들. 모든 게 소중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다고. 한때 끊어졌던 관계도 다시 이어질 수 있고, 상처받았던 마음도 치유될 수 있고, 모든 게 가능하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믿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현재 진행률 약 80%, 약 42,000자, 5만자.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주말만 함께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며칠씩. 마침내 완전히 함께 살게 됐어요. 새 집을 구했습니다. 조금 더 큰 집이었어요. 방이 3개 있었습니다. 이 방은 내 방이야. 여자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 아이는 신났어요. 고마워요, 엄마. 여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노인은 두 사람의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가까이에서 손주를 볼 수 있도록. 할아버지 자주 놀러 와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매일 올게. 노인은 웃었어요. 정말로 거의 매일 손주를 보러 왔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상을 또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글짓기 대회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아이가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한데? 제목이 우리 가족이에요. 어떤 내용이야?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야기요. 아이는 장문을 읽어줬어요. 우리 가족은 특별합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뎠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항상 옆에 계셨어요. 아빠는 다시 일어섰어요. 엄마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함께 있어요. 행복해요.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 썼다. 정말요? 응. 정말 잘 썼어. 노인은 아이를 안았어요. 우리 손주 자랑스러워.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노인, 남자, 여자, 아이. 그리고 아버지와 저도 함께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해 정말 좋은 일이 많았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도 또 승진했고요. 축하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해. 남자는 부끄러워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한 거지.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남자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노인은 눈물을 참았어요. 고맙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거 봐요. 그림 속에는 6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이, 그리고 2명 더. 이 사람들은 누구야?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분은 아빠 친구 할아버지요. 아이가 아버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할아버지 아들이요. 우리구나.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다 가족이에요. 노인은 그림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래.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늦었어요. 조심히 가요.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행복해 보이더라. 네. 저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다행이야.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맞아요. 인생이 참 신기해. 그러게요. 우리는 말없이 집까지 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지난 2년 동안의 일들. 노인을 만난 터미널. 아버지와 노인의 재회. 남자의 회복. 여자의 귀환. 아이의 치유. 그리고 다시 만들어진 가족.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며. 가을이 왔습니다. 노인의 생일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모여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초도 켰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초를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노인은 웃었어요.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소원이야. 뭔데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것.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게 내 소원이었어. 우리는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노인이 말했어요. 다들 고마워. 뭐가요? 함께 있어줘서.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이렇게 많아. 저희가 더 감사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릴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요.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린 여기 없어요. 아니야. 노인이 손을 저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여기까지 온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맞아. 함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30년 전 그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던 날, 집을 담보로 잡혔던 날, 그때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도운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친구가 돌아와 자신을 도와줬습니다. 모든 게 순환하는 것 같았어요. 선한 일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다는 것. 노인은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아이는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만들어요. 가족은 함께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큰 눈사람 하나, 작은 눈사람 둘.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안았어요. 예쁘다. 남자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어요. 노인은 창밖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 잘 됐어. 노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다 잘 됐어.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시간 있어요? 왜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알겠어요. 갈게요. 다음 날 저는 노인과 함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열어봐요. 노인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집 문서예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네 명의로 된.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30년 전 자네가 잃은 집. 그건 그 집값만큼의 집을 샀어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이제 빚 갚았어요.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죠? 아버지가 말했어요. 자네가 나한테 해준 것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고마워.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아버지는 노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우린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무 빚도 없어.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더 넓고 더 밝은 집이었습니다. 창문도 컸어요. 할아버지, 여기 좋아요. 아이가 뛰어다녔습니다. 그래. 정말 좋아. 노인은 웃었어요. 우리 손주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릴 지켜주셨으니까. 노인은 아이를 안았어요. 고마워. 그날 밤 노인은 새 집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어가는 눈. 모든 게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상처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두 눈 아래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희망, 행복, 그것들이 눈 위에 쌓이는 것 같았어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현재 진행률 약 95%, 약 49,500자오만 자. 봄이 다시 왔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컸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할아버지보다 크겠어요. 그래. 곧 추월하겠네. 노인은 웃었습니다. 빨리 크렴. 남자와 여자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일도 잘 됐고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자랐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모두 함께 소풍을 갔어요. 산으로 갔습니다. 꽃이 만발한 산이었어요. 예쁘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우리는 천천히 산을 올랐어요. 정상까지.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와! 모두가 감탄했어요. 우리는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함께 준비한 음식들. 맛있었어요. 행복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모두가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나도. 우리는 오랜 시간 정상에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뭐가요? 모두에게.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저희가 더 감사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졌어요. 아니야. 우리 함께 행복해진 거야. 노인은 웃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그래요. 우리는 헤어졌어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날. 터미널 바닥에 떨어진 지갑.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어요. 그 작은 우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었고, 무너진 가족을 일으켰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어떤 우연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도움은 결국 도움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될 거예요. 노인, 아버지, 남자, 여자, 아이. 그리고 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행복하게. 함께.